9월 27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광명 선발 우수 특선은 서울올림픽 37주년 기념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도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금일 11, 12라운드에서 준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세 경주로 준결승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1위하고 2위 한 선수는 모두 다 결승 진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차권 진입한 선수 3명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막차 타고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착 다툼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만 3착 다툼도 상당히 좀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면서 9라운드를 제외하고는 6, 7, 8, 10, 11, 12라운드는 라인 맞대결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짜여진 상황인 만큼 한쪽 라인 완승 충분히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라인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배당도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각 라인 중심으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서들이 분명 위치해 있는 만큼 한쪽 라인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지방에서만 경주가 펼쳐집니다. 광명은 경주가 실시가 되지 않고 본장은 엽니다만 지방에서만 경주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스피드 온에서만 배팅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방송 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본 채널이 아닌 예비 채널이죠. 더보기란에 권승철의 선행 승부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방송이 채널이 삭제되면서 예비 채널로 만들어 놨었던 채널인데요. 다음 주는 본 채널이 아닌 예비 채널에서 권승철의 선행 승부에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그 권승철의 선행 승부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비 채널도 함께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 방송을 하게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본 채널이 아닌 권승철의 선행 승부에서 방송을 할 예정이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광호, 정현수, 배수철, 박성현, 손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광호, 정현수, 배수철, 박성현, 손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배수철하고 양규현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배수철이 주도력을 발휘 나갔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전반적인 시속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현수, 윤우신, 권순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현수도 내선 잡고 힘을 썼는데 특성급 버금가는 빠른 시속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광호, 이승철, 강재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승철은 전일 낙차 사고로 퇴소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광호의 선행 시속이 상당히 좋았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성현, 최민호, 민성기, 박준성, 이규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충청권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강급부 부진했었던 박성현 주도력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준성은 저치다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광호, 정현수, 배수철, 박성현, 송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이죠. 이번 회차 특별 승급 기회 잡았었던 윤우신 전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류재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김연경과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이인우가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직전에서 결승전 류재민이 이인우를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류재민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이인우 막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봤듯이 류재민 타점 잡지 못하게 된다면 고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류재민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서두르게 된다면
이누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누도 마음 먹고 마크되면 취입도 가능한 상황인 만큼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류재민과 이누의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연경이 절친인 김연경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류재민이 다른 선수가 따라 나서는 견주도 가능하죠. 김연경도 최근 들어서 훈련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몸 상태, 컨디션 상태, 일단 취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류재민과 김연경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이 있고 직전 결승전에서도 동반 입상했었던 류재민과 이인우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류재민의 단점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 타점 잡지 못하면 류재민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빠질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정현수 중심으로 성정호, 이성재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광명우스컵 10라운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현수, 성정호, 이성재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좋은 결과를 이어졌습니다. 결국 유재민 타점 잡다가 아무것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대타 출전하고는 유성희가 안재용, 박윤아 호흡 맞춰 나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안재용도 내손 잡고 힘을 쓰면 박윤아 협공 가능할 것 같아요. 안재용이 내손 잡고 힘을 쓰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유성희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이 전일 광명우스컵 10라운드 류재민 빠질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재용이 전일은 힘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내손 잡으면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내는 선수가 안재용이죠. 그 점 때문에 안재용과 유성입니다. 안재용과 박윤아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타점 잡게 된다면 류재민이 이인우와 동반 입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인우 취입 변수라는 점, 김연경과 협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이성록도 전일 때렸습니다. 너무나 서둘렀어요.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성록, 과연 김민배, 이기호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 전적은 김민배가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득점은 이성록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배도 전일 타임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힘을 씁니다. 이성록이 몰가고 이기호가 호흡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있죠. 권순우하고 양교원이 힘을 씁니다. 최병일하고 김우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배 넘어서야지 유리하죠. 타점 잡지 못하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양교원이 긁어버리고 최병일, 김우현이 몰고 가거나 권순우가 전일처럼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이성록, 김민배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하고 김우현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권순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양기원이 큰 경기에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연타 출전이다 보니까 피곤함이 있는지 직전 결승전도 아쉬움을 남겼었던 상황이란 점. 하지만 아무래도 권순우 젊은 패기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일하고 김우현, 최병일하고 권순우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에서 최병일하고 김우현이에요. 최병일하고 권순우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배가 힘을 쓰면 이성록이 몰가서 직선 취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록의 뒷자리를 이규가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이들 중심으로 3복승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김민배, 이성록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양기원도 때려주고 권순호도 때려줍니다. 최병일, 김우현 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병일의 선정 가능성, 김우현과 묶어서 이번 편성은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최정환하고 손재우가 힘든 걸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지민하고 박준수와 협공 박준성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분명 유리한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봉철이 힘을 쓰고 박일호, 주현욱이 흠입고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정환 타이밍 잡지 못하고 손재우도 전일처럼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봉철도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봉철이 힘을 씁니다. 박일호가 못고 가고 조봉철이 힘을 쓰고 주현욱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선만 잡는다면 조봉철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조봉철하고 박일호입니다. 조봉철하고 주현욱과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이 내선 잡기 상당히 수월한 만큼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타점 잡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손재호가 힘을 씁니다. 현재 최정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를 최정환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최정환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정환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준성보다는 정지민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손재호도 힘을 쓰고 박준성도 힘을 써야 되는 상황 견주를 앉으면서 최정환과 손재호의 동반 입상, 박준성이 타점 잡고 힘을 쓰기보다는 손재호가 타점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재호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 손재호하고 정지민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하고 손재호는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손재호가 최정환을 몰고 가거나 최정환이 손재호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정환이 가면 손재호의 동반 입상, 최정환이 가면 정지민과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도권을 잡아야지만 넘어서죠. 조봉철이 내손 잡으면 박일호의 견제력, 주윤욱이 쫓아가면 못 넘습니다.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이번 편성은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도 내선 잡기만 한다면 충분히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컵 9라운드 김시호 전일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 류재민이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김시호가 내선 팠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시호, 지난 9월 16일 날 실격 처리 당하고 출전했었던 김시호,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조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연대 세력이 딱히 없는 상황이죠. 민성기하고 박성현은 세종입니다. 현지훈하고 또 박철성은 금정팀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적인 팀 연대 세력은 없긴 합니다만 원체 노련한 김시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민성기라든지 현지훈을 활에 나가는 경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직전 결승전에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민성기 선전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민성기도 생각이 많았어요.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에 힘을 쓰고 김시우가 몰고 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시우하고 민성기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우하고 민성기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우가 힘을 쓰면 현지훈이 홈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시우하고 민성기입니다. 김시우하고 현지훈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김시우가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죽 썼던 민성기가 박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아무래도 28기 동기생 현지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민성기 다시금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성기가 가면 박성현이 가고 민성기가 가면 동기생 현지훈과 협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시우 중심으로 민성기 중심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기량은 아무래도 같은 성향 비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김시우가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민성기, 현지훈 활에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아쉬움을 나갔었던 민성기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우스컵은 11, 12 3개의 경주가 예선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1, 2착을 해야지만 편안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고, 3위 진입한 선수 3명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막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인혁도 전일 직선 취입이 나왔습니다. 김영모, 윤진규와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현의 몸 상태가 좋아요. 장우준과 협권
펼쳐나가고 이성저가 긁어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윤혁 김용모, 윤진규 선행력이 어중간한 선수들이고 또 내선 잡는데 장우준이 힘을 쓰고 김태열, 이성재가 힘을 쓰고 김태열, 장우준, 강전수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윤진규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용모가 때리자니 어중간하고 정윤혁도 때려서는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신경전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재가 긁어만 준다면 김태열과 장우준의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전일도 김태열이 과감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게 전일 광명스컵 11라운드 김태열과 강재원의 동반 입상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 두 선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한데 직선에서 강재원이 김동훈에게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김태열하고 김동훈의 동반 입장을 마무리게 되면서 너무나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태열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이성재가 긁어주고 장우준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장우준 마크력이라고 한다면 정윤혁이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태열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에 김태열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리면서 직선 취입은 정윤혁 월등하죠. 빼앗아서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과 정인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열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장우준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빼앗는다면 정인혁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윤진규가 긁어주고 장인혁의 김형모가 따라 나서게 된다면 장인혁이 손쉽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윤진규가 버텨내기보다는 김용모의 협공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혁이 가면 김용모가 갈 것 같고 정인혁이 가면 윤진규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성재도 좀 생각이 많아졌고 김태열도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정인혁의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는 만큼 정인혁과 김용모, 정인혁과 윤진규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이성재가 끌고만 준다면 김태열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태열과 장우준이죠. 김태열과 정윤혁의 동반 입상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도 성능력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버텨내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태열하고 정윤혁으로 양분해서 전 내선 잡는 데 유리한 김태열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컵 11라운드 이번 편성도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졌는데 권혁진, 김동훈, 김동관 주대력이 뛰어난 선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김동훈이 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행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이 좀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화가 있어요. 배수철이 있습니다. 이명현의 후미권 성종욱까지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힘을 써요. 배수철, 이명현, 성종욱 순으로 내선을 먼저 잡아버리게 된다면 권혁진이 저치까지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빼앗아야 되는데 빼앗기도 쉽지만 않다는 점 박병화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박병화가 내선 잡게 된다면 유리한 견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수철이 특선에서도 선행력이 통했습니다. 박병화는 특선에서 좀 힘든 견주 팔자 나갔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배수철이 박병화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철하고 박병화의 동반 입장 쪽에 배수철하고 박병화 동반 입장 쪽에 배수철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명현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명현과 배수철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전략권 연합도 가능한 만큼 배수철과 이명현의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병화 활약이 나가면서 시속감은 좋다면 세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짧게 취입해 나가는 배수철과 박병화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철과 박병화 쪽에 배수철과 이명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상황에 따라서 시속감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동훈도 가끔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는데 시속감도 괜찮아요. 권혁진이 몰고 가고 김동관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권혁진하고 김동관
권혁진하고 김동훈 정도는 비노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겨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배수철하고 박병하, 배수철하고 이명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고 유리하다는 점, 뭐 시속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선수들이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다는 점에서 배수철, 박병하, 배수철, 이명현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손경수가 전일 꾸역꾸역 배수철 넘어서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손경수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강민성의 선행 활용해 나가면서 이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10라운드 정현수, 성정호, 이성재까지 묶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현수가 이육동하고 김원정, 여기에 특히 김광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송경수 특별 승급 기회에 물거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육동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정현수가 자리 잡죠. 김광호가 자리 잡습니다. 김원정이 사이로 낄 수 있을지 아니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원정은 3착해도 점수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승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신사팀 뒤에서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강민성 점수는 낮아요. 하지만 특선에서 아쉽게 강급됐습니다만 연승의 행진 이어나가는, 전일은 다소 직선에서 추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강민성이 힘을 씁니다. 아무래도 송경수가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성이 힘을 쓰고 송경수가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또 정현수가 힘으로 버텨내고 송경수가 전일 배수철 간신히 넘어섰던 것처럼 정현수만 살짝 넘어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경수하고 정현수의 동반 입상, 송경수하고 정현수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송경수가 확실하게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면서 전일 자신감을 얻은 만큼 강민성과 협공은 이래저래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현수 버티기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래도 강민성이 타점을 잡지 못하고 김광호가 힘을 쓰고 정현수의 이육동과 김원정이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 완승 충분히 가능하죠. 이육동과 협공 아무래도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노련한 김원정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가능한 만큼 정현수가 가면 이육동, 정현수가 가면 김원정 양분에서 노조 선수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정현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송경수의 저력 배제할 수 없죠. 강민성이 긁어만 준다면 긁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송경수가 편안하게 활용해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성민도 마크되면 충분히 착승과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삼복승에선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방송을 하게 되면 본 채널이 아닌 권승철의 선행승부에서 예비 채널에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